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좀 몸을, 예. 자, 이제 이언희 감독님 모시기 곧 미스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블리는 영원히, 저기 보세요. 미스테리한 의상 밑에 불리한 신발을 신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그리고 정면, 모델 피스가, 그리고 정면 아래쪽. 사실 오늘 의상과, 자, 이제 엄지원 씨 함께 모시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엄마의 연기를,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오늘 눈물을 흘렸던 엄지원 씨. 네. 그 눈물과 한이 있는 엄지원 씨,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가을 룩으로 멋지게.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와 함께하는 우리 이언희 감독님 아주 든든하다는 표정이십니다. 네. 자, 세 분이 함께 만들어간 영화 미싱 사라진 여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파이팅! 네, 이언희 감독님, 엄지원 씨. 아, 세 분이 딱 무대에 오르기만 해도 와, 여성 세 분이신 포스가 엄청납니다. 엄지원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 저희 영화는 우선 그 엄지원 씨가 맡으신 지선이라는 캐릭터, 윤진 씨가 맡은 네. 한매라는 너무나도 듬직한, 믿음직한 보모와 함께 뭔가 잘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모와 아이가 사라지면서 그 이제 닷새 동안 추격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닷새 동안 추적을 하게 되는 영화. 이미 너무 그런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지금 뭐 잦아요. 그 지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캐릭터 소개 좀. 네, 제가 맡은 지선이라는 인물은 13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혼을 여러 가지 상황상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정과 육아 그리고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전직 기자 출신이에요. 지금은 드라마 홍보사에서 홍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네.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워킹맘이지만 지선에게 처해진 현실은 조금 더 삶의 무게가, 어깨가 좀 더 무거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기대가 되고. 나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좀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서 어둡게 메이크업도 하고 네. 오늘 다크한 네. 메이크업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미스테리해 보이기 위해서. 네.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매. 뭐 이름도 사실은 가짜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거짓말인데,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참 말하기가 애매한 모든 게 비밀이 예.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듬직하게 아이 잘 보고, 저는 중국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얘기들이 이제 국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쨌든 중국인이고 한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부터 얘기 한 4년 아니죠? 그래도 지금 말하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믿지 마시고 돼서, 네. 한 몇 년 됐어요, 온지. 그래서 한국말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국어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 보모.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비밀이랑 말 못할 사정이 많은 여자예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숨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가슴 시린 추적을 좀, 예. 일단 그러면 엄지원 씨보다 공효진 씨께 마이크. 저는 또 사실 이렇게 엄지원 씨랑 붙어도 대사하는 씬이 처음에 사라지고 마지막에 많지가 않군요. 그 비밀을 폭로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공효진 씨? 사라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라져가지고
찾아다닐 땐 당연히 제가 옆에 없죠. 그래서 촬영하는 얘기 듣고 거의 매일매일 출석하신 지원 언니 얘기 들으면서 그냥 고생도 많았을 거고. 근데 대본,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지선의 그 답답함과 그 막 그 원통함이 원래 글로도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걸 또 잘 표현해 내셨고.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 가면 이제 지선이 찍은 분량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그 영화의 템포나 어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찢어졌죠. 제가 그쵸. 도망갔지만.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경림 씨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상의 가슴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죠. 정말 이 엄마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제가 가슴으로 느낀 이것을 관객에게 어떻게 감정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너무나 깊이 있는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인 분들이 과연 이것을 보신다면 하지만 뭐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엄마가 있고,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또 네. 모성애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너무나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엄마인 제가 봤을 때 안아드리고 싶고 눈물이 이렇게 같이 흐르는 건 그만큼 잘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점에 공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이번에 이 지선 역할에? 지선이라는 사람의 가진 어떤 고독함,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여자라는 남자 여자의 성비로 봤을 때 여자라는 약자 위치에 있고 또 이혼했다는 편견 속에 있고 그리고 지선의 가장 큰 딜레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어지는 일에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숨겨진 아이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한 얘기를. 네, 그런 것에서 출발을 아주 디테일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엄지원 씨도 또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부분에서는 네. 같은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 정말 이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 엄마 연기를 하는 엄지원. 저 역시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셋 다 직접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또 지원 씨도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뭐 당연한 건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목이 사라진 여자잖아요. 엄마이지만 사실은 여자에 훨씬 집중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감독님 아까 영상 보시고도 이 영화 참 재밌겠다고 아주 객관적으로. 네, 누가 남자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을 스태프들은 미싱의 미 그리고 아름다울 미의 미 해갖고 미미 시스템에 만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영상을 보니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 이걸 거부터.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지 참 머리가 복잡한데요. 우선 처음에 대본을 받고 제가 그때 이제 팔다리 이제 그 교통사고 이후여서 사실 막 뛰고 막 어떤 큰 몸 연기를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대본을 덮고 참 뭐랄까 한 2, 3일 되게 고민이 됐는데 그 고민이 마음이 굉장히 좀 이제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산한 어떤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뒤가 뭔가 굉장히 씁쓸한 이 느낌이 그게 이렇게 뭔가가 깔끔하지 못해서의 씁쓸함보다는 마음이 안 좋아서 아파서 씁쓸함이
이렇게 지속됐던 것 같아요. 원래 시나리오를 덮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뭐 2, 3일 지속되는 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연기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갔을 때 막 뭐지 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지 이런 느낌이 남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좋은. 왜냐면 저는 사실 분량이 이렇게 지원 언니가 저 지선이 찾아다니는 만큼의 그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배우로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좀 더 욕심이 나기도 할 한 시나리오가 좀 고민이 되는 시나리오였어요. 이제 다 보셔야지 알겠지만, 근데 역할이 주는 그 어떤 아련한 아픔이 굉장히 여운이 긴 역할이었어서 이 대본대로 그대로 영화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지방 촬영이라 같이 방도 같이 썼었거든요. 지원 언니라서 밤마다 들어와서 잘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저희가 얘기를 하지 그냥 잠을 새벽까지 짧게 얘기를 하느라고. 네. 사라지진 않았고. 네, 저희끼리 네. 너무 회의를 하느냐고 둘이서 이거 어떻게 새벽까지 네. 그러니까 이 두 여배우가 참 많은 고민을 한 작품인데 종합해 보면 우리 효자 그게 끝내는 나가면서 그냥 보는 애는 너무 안 됐다. 뭐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감정선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다 씬마다 달라서 왜냐면 제가 시제가 다 달라요. 이렇게 과거에 계속 캐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걸 고민했어요. 어떤 감정이고 이때는 어떤 감정이었고 이때는 어떤 감정이었고 다 같지가 않고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엔 끝내 내가 혹시나 이해를 못 받게 되더라도 혹시나 너무 많은 이해를 받게 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한매가 좀 아련하게 남기를 바랬죠. 제가 아련한 촬영하면서. 여운. 네. 사실 이 효진 씨 중국인이었고 예.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 너무 오래 활동한 터라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바꾼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전 중국인입니다 하면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머리도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길러보고 긴 가발도 계속 붙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또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이상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척박하게 살아온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흔적을. 네. 진한 눈썹, 진한 속눈썹 그리고 막 또 깨같은 저- 점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 사실 한배가 점 설정을 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 멀리 검정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막 점을 엄청 받고 테스트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효진이 참 좋은 배우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그 여배우가 어떤 외모를 포기하고 자신의 또 다른 변신에 도전한다는 것이 그쵸, 쉽지 않죠. 멋있었고 같은 여배우로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여자 영화가 많이 없는 영화계의 현실이잖아요. 한국 영화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한 게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친구라도 데리고 와야지 혼자서는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추정 못한다. 네네. 예. 감독님은 하겠다. 영화에 마치 지선처럼. 엄지원 씨 왜 말을 못합니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네. 생각을 또 한 번 네. 하고 싶지 않다. 네. 피하고 싶습니다. 예, 네. 또 눈물 흘려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주세요. 뭐 영화를 찍는 거는 항상 힘든 힘들죠. 일인데 이번 영화는 더 힘들었었고요. 제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다면 언제라도 사라지고 싶었어요. 네. 사라지고 싶었고 혼자. 저는 우리 현장에서는 사라지고 싶다기보다 제가 좀
뭔가를 해결해내고 싶었어요. 해결해내고 싶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매가 지금 그냥 이런 네, 빠지고 싶은 그게 해결사, 아니고 해결사. 좀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여자 셋이라 좀 굉장히 현장에서 저희끼리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저희가 똘똘 뭉쳐서 함께 해결해 나가네.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추적 못하고 이분들이랑 같이 추적하고 싶어요. 네. 이분들과 함께라면 엄지원 씨는 이번에도 시술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속눈썹 연장했습니다. 충격 고백입니다. 우리 한매가 메이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속눈썹을 연장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냐 영화를 찍는 그 몇 달 내내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게 이렇게 오래 안 예, 가요. 그쵸,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에 촬영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끼리는 약간 그 분장팀과의 설정이긴 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어둡게 착 내려진 어쩐 그런 뭔가 그늘진 듯한 느낌이 눈의 이제 느낌. 네, 이렇게 뭐 동양인으로서 좀 과하게 숱이 많을 때도 왜 약간 이렇게 소 같은 뭐랄까 그런 그쵸. 우수해찬 소 같은 느낌이잖아요. 비밀이 많을 네. 것 같은. 예. 그래서 연장을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뚜렷해 보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참 달라 보이더라고. 아세요? 그렇죠. 그 속눈썹 연장술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고. 지금 연장술 해보신 분들이 예 심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고생 많이 했어요. 효진 씨가 자꾸 빠져가지고 계속 연결 맞춰야 되기 근데 때문에. 그게 연장하면 눈에 네. 그늘이 져가지고 눈 감았다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맞아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좀 덜 힘든데 굉장히 힘들다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과거 신 중에 겨울 씬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정말 생 여름에 겨울 씬을 이제 가발과 엄청난 옷과. 코트와 아이도 너무 더웠을 거예요. 그때 깐난쟁이였는데 정말 그 두꺼운 이렇게 이불 포대기로 정말 싸서 애기도 정말 더워서 약간 영문 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본인이 왜 이렇게 울음이 나는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이 더움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았어요. 그 더운데 근데 또 그 안에 난로가 켜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주전자에서 김이 나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이고 상황이 그 좁은 곳에서 그래서 정말 더워가지고 근데 네 정말 더웠어요. 카메라가 멈출 정도로 더웠는데 공효진 씨 저는 더위를 좀 잘 참는 편인데 많이 힘들다고 막 힘들어했었어요. 애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씬 네.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안 왔다고 그 거짓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 오늘 뭐 기분이 나빠서 오늘 잠수 탔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죠. 근데 정말 지선이 빠지는 씬이 없어서 매일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매일 네, 모든 제가 회차에. 네, 뭐 몇몇 스태프분들보다는 회차가 더 많았죠. 네. 그 정도로 네. 그럼 뭐 이 영화의 모든 씬을 알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촬영이 네, 그래서 흘렀는지. 한 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안 나왔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영화 할 때는 좀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거든요. 뭐 왔는데 오늘 아파서 못 왔다고 얘기해 막 이러면서 한 매니저한테. 30분 뒤에 막 어떻게 됐어 막 이런 걸 했는데 이 미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 걸 했다가는 아주 그냥 영화 분위기를 제가 망칠 것 안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한매 찾고 있는데 본인까지 네. 사라지면 그리고 지원 언니 본인이 원래가 정말 거짓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한 번 속은 적이 있어요. 또 다른 기억나시겠어요? 예예 예. 뭐였지? 뭐냐면 이제 저희가 5일 동안 지선 계속 이제 사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그래야 돼서 계속 초췌해져 가야 돼서 세트에서 한참 찍으시다가 이제 식사를 안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지원 씨가 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냐고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겠냐고 그랬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하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니저분께서 간식을 챙겨주셨더라고요. 먼저 뭐 제가 일찍 감독님한테 드신 제가 이런 걸 찍으면서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죠. 먹을 것도 이러면서. 먹고 몰입하는 저 것처럼. 정말 울 뻔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 촬영장에서 공효진 씨 우선 저는 아마 제가 한국에서 여자 감독님과 일을 제일 많이 한 여배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감독님이 6번째, 5번째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현존하는 여성 영화 감독이랑은 다 해보셨더라고요. 예. 아직도 좀 남아 계시긴 하지만 여자 감독님들하고 남자 감독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역시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여자 영화 사실 어떤 분들은 어떤 스태프들은 엄마의 영화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여자의 얘기고 여자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자신에게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겪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또 우연히도 다 저만 미혼이지만 아이를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어서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뭐 이러면서 참 고민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상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감독이 만약에 아이의 엄마였으면 아이가 없어지면 이럴 거야 라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고집을 피웠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뭘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엄마들도 처녀들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고 전 지금까지 현장 중에 가장 배우와 감독님과 사담과 고민과 어떤 회의와 논의와 뭐 눈물과 많은 것들을 한 최고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두 다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방에서 촬영이 많았어서 같이 지원 언니랑 방 쓰면서 그냥 너무 많은 우정도 쌓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자매처럼. 추억이 됐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영화에서는 물론 처음에도 가족같이 지내는 얘기고 한배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할 만큼 이제 지선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지선이 제가 이 저지른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람으로서 여자로서의 공감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이제 가깝고 친해지고 이제 매일 이제 현장에서 끝나면 그 방에 들어가서 둘이 스트레칭을 요가 매트에서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수다도 떨고 뭐 서로 좋은 것도 챙겨주고 너 이거 써봤니?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촬영이 끝났는데 언니가 좀 더 있다 가라 해서 그냥 좀 하룻밤 자고 가고 제 멍멍이도 맡기고 가고 막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서로가 좀 혼자 있기 싫은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게 다 감정으로 아마 마지막엔 다 담기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엄지원 씨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저희가 깊이 있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는 1번으로는 첫 번째는 정말 미싱의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읽었을 때 단숨에 읽어내려가고 책장을 덮고 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뭐 남아있는 어떤 아주 깊은 여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잘 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여자 영화들이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 효준 씨랑 감독님이랑 너무 많이 나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좀 다른 의미로 미싱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여배우와도 케미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스스로 잠깐 제가 스스로 스스로 저 마이크를 드시길래 무슨 네. 얘기 하나 했더니 여배우 내가 남배우와도 케미가 엄청 여여 케미 우리가 책임진다. 예, 좋습니다. 자, 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제가 기존에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연기를 제가 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서 저도 되게 두려움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정말 노력도 했지만 그냥 얘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고요. 뭔가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것보다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는 그런 즐거움으로 뭔가 영화를 찍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배우분들께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 인사를 지금
해주시는 감독님의 사실 지원 씨가 하셨던 게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저희 영화에서 이제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부터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됐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도 있었지만 질문을 제가 살짝 까먹은 것 같아요. 네, 환매 역할에 우리 네. 공효진 씨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 네, 처음에 느낌은 뭔가 어떤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물리라는 모습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과연 이 역할을 맞을 것인가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한매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뭔가 외모적 변신과 속눈썹도 붙여야 되고 뭔가 뭐 의상 설정도 너무 이렇게 뭔가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워낙 배우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중국어를 또 어려웠는데요.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약간 진짜 그 어려워요. 발음상 특징이 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디테일, 중국어 그리고 뭐 왜? 그 한여름에 영화 내내 뛰어다닌 지선보다는 제가 조금 더 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또 예, 우리 또 엄지원 씨를 먼저 걱정해주고 가요. 아니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게 대사도 혹시 중국말인데 제가 너무 잘해서 번역 나가면 큰일 나요. 제가 하는 말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만 해요. 중국어로. 그렇습니까? 네. 한 문장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 문장 개워 주세요. 개이워 여보세요. 네. 뚜에부치, 갈구엘라 뭐 그런 거.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엄지원 그 지선 영화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시작이 돼요. 아이가 영화를 시작하면 거의 바로 없어지는데요. 매 씬이 지선에게는 감정씬입니다. 아이를 찾아가는 5일 동안에 그 엄마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숨을 쉬고 걸어다니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 씬이 감정씬인데 이 모든 매 씬을 다 감정씬으로 소화를 하면 2시간 내내 보는 관객들이 너무 벅찰 것이기 때문에 그 매 감정을 어떤 그 농도로 배분을 해서 어떤 곳에 조금 더 감정을 주고 어떤 곳에 감정을 덜하고 이런 것들을 그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공효진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는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지선은 쭉 연결된 시간들이 정말 시계가 나올 정도로 모든 이게 점점 그게 치닫아가는 어떤 내용이었다면 설계였다면 저는 정말 몇 년 전, 바로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간들이 굉장히 막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른 상황들을 너무너무 많이 다른 극적인 상황들에 처해 있는 제 상황을 또 설명해야 했고 또 그때쯤은 뭐 한국에 온 지 2년 전이었고 뭐 2년 후고 뭐 그 전에는 오자마자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국어, 한국어도 다 달라요. 한국어를 잘하기 시작했을 때쯤도 있었고 아예 정말 못할 때가 있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안배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그걸 쭉 이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영화의 사실 묘미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영화의 묘미는 한매가 대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미친 사람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과거들의 얘기인데 그 안에서 이걸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야 하는지 극적으로 제가 전달할 감정을 사람들이 보고 스릴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감독님이랑 고민스러웠던 거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지선이 쭉 찾아가는 그 긴박한 내용 안에서 그
사실 아이를 찾는다는 건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약간의 농도가 차이가 많은 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같은 감정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영화가 쭉 갈 때 이제 그 양념을 강한 양념들을 쳐야 하는 그것들이 이제 고민스러웠었고 사실 거기가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레벨 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한국어 레벨, 중국어 그렇죠. 레벨. 수위 조절과 그 상태에 대한 굉장히 수학적인 캐릭터네요. 그렇죠. 네, 캐릭터 네, 자체가 종잡을 수 없는 여자라 네. 저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꼭 풀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감독님, 관객들이 영화를 다 본 후에 뭘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나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여자 셋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의 얘기고 여성 영화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우선은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밌을 거라고 확신했고 얘기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재밌게 보는 와중에 본인이 보시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뭔가 이제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게 되게 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배우분들이랑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네, 아마 관객 개개인이 또 가지고 가는 그 네. 공불리 글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미 예전부터. 근데 뭐 공불리는 뭐 뗄래야 저에게 뗄 수 없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입장의 변화가 예. 네, 말 바꾸기. 네, 글쎄요. 배우는 뭐 그걸 책임져야겠죠. 그런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악역도 할 수 있고. 그쵸. 또, 예, 예. 그 스펙트럼은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배우로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뭐 사라져서 아예 기억조차 안 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난다면 저는 이번이 영광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 그렇게 표현이 잘 됐다. 예. 했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글쎄요. 뭐 이제 개봉이라는 게 이제 가을에 형이랑 만나는 뭐 또 형도 있고 또 많은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어떤 시기를 잡던 항상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긴 하죠. 걱정과 우려가 되는데 저희 영화는 가을에 정말 딱 맞는 영화고 사실은 지금 어렴풋이 아이를 찾아 헤매는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 속의 영화일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영화는 또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저희 영화는 그랬으면 다 똑같은 아이 찾는 얘기였겠죠. 유괴 얘기였을 텐데 미싱은 사라진 여자라는 부제에서 나오는 그 어떤 또 다른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게 얘기의 주가 되긴 하지만 많이 다른 얘기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감탄했던 건 반전에 반전이 거듭돼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맞아? 내가 본 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놀라운 반전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 힘들고 괴로울 그런 아이를 찾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성 스릴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엄마들이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석 씨 영화는 또 굉장히 재밌다고 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석 씨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자지만 열심히 홍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조정욱 씨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경수 씨도 또 워낙 연기를 잘하는 친구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전장에서 조합이 또 만났죠. 네, 예. 두 조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선택에 또 네,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예, 네. 이 영화도 보시고 저 영화도 보시고 사실은 가을에 어울리는 건 미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깔끔한 마무리. 네. 아마 형은 좀 여름 느낌이 있어요. 여보세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엔 덥습니다. 예, 네, 일교차가 여러분. 심한 만큼 낮에 따뜻할 땐 형 보시고 밤에 스산할 땐 미싱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그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또 정석 씨는 정석 씨대로 미싱이 좋다는 소문을 또 들었을 겁니다. 아이를 찾는 엄마와 그 피마르는 그 5일간의 고통 외에도 굉장히 생각과 상상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한 거였고 아마 그걸 기대하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플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얘기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감독님. 우선 지금 영화를 안 보시고 이제 여기에 와주신 기자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셔서 본 다음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